자, 우리 오늘은 OLED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좋은 얘기가 하나 들렸죠.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고 로이터 통신인데, LG 디스플레이에서 삼성의 OLED 패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저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잠깐 OLED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제가 생각하는 OLED는 이런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몇 번 해드리죠. 제 영상을 자주 보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왜 반복이 되냐면, 어차피 올라가거나 뛸 수 있는 섹터나 종목들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모든 섹터가 다 주도주로 들어오게 되면 좋겠죠. 그럼 우리나라 후다에 천패를 갈 건데, 사실 모든 섹터가 다 그 주도주로 들어오진 않죠. 자, OLED가 우리나라의 먹거리,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거의 4조 원대를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해서 이 디스플레이 사업을 키울 건데, 모든 OLED가 또 좋지는 않고, OLED 중에 이제 테레비 쪽 OLED 제가 별로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기는 해요. 오늘은 좋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소형 OLED는 제가 상황이 틀리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제가 물론 이제 꼬물차를 타고 다니긴 하지만, 이렇게 앞에 계기판 옆에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쫙 깔릴 거죠. 여기가 이제 운전석이면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화가 돼요, 앞으로는. 지금도 아마 그렇죠. 근데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화면이. 이 화면이 더 커지는데 이게 뭘로 될 거냐면 전부 다 OLED로 됩니다. 그러면 OLED 화면하고 일반 LCD 화면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누구나 다 이걸 갖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바꾸게 됩니다. 또 하나가 휴대폰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휴대폰을 잘 안 바꿔요. 지금 있는 것 갖고도 충분하다는 거죠, 휴대폰이. 그런데 휴대폰 화면이 OLED로 바뀌는 순간 모든 화질 면에서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휴대폰 가지신 분들이 이쪽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즉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차가 왜 좋냐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건데, 예전에도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넘어오는 격동의 시기를 겪었듯이 예전에 내연기관차가 더 이상 발전할래야 발전할 게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특별히 바꿀 일이 없었어요. 차 마니아가 아니면 웬만하면 꾸준히 오래 타죠. 자, 그런데 이제는 바꿀 수밖에 없어요. 뭘로다가? 전기차로다가. 전기차로 바꿀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전기차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연료비가 상대가 안 되죠. 무조건 바꾸게 되어 있는 거죠. 뭐가 생겨요? 시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경제를 이해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기 전에 가장 좋은 종목 몇 개를 미리 사놨어야죠. 그래놓고 믿고 참고 아무것도 하지만 않으면 전기차 시장이 오면 올수록 나의 계좌와 나의 수익은 쭉 따라 올라가겠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했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의 예전에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넷북은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화질도 충분하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OLED 화면으로 바뀌는 순간 새로운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OLED 관련주를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OLED 관련주들도 높은 애들은 꽤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금액으로는 LG 디스플레이가 대장인데 속도는 느려요.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공매도가 세요. 공매도를 좀 보게 되면 8%대 16%대 꼭 괴롭히는 애들인데, 뭐 이제 공매도에 쇼커버링이 나오면 좋겠죠. 자, 일단 가격은 바닥권이죠. 바닥권이고 추세는 완벽하게 돌려놓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어요. 자, 주봉에서는 중기적인 추세인 20주선을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 추세와 매물대 위에 있는 거라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의 흐름은 좋아지죠. 자, 일봉에서 보면 역시나 240주선만 깨지 않으면 꾸준히 우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전기차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전기차 대표주들도 좋지만 얘네들은 항상 공매도의 그 위험성도 있고 엉덩이가 무겁다고 그랬죠. 빠르게 수익이 나기보다는 아마 느긋하게 천천히 수익이 날 건데, 이렇게 그 좀 소형주를 사놓으면 아진 산업이 밑에서 세배가 가고 우리 산업이 밑에서는 뭐 그건 80% 70%가 오르고, 보통 에코케 같은 애는 아직 안 뛰었고, 그죠. 웬만한 애들이 거의 다 KBR 메탈 같은 경우도 1200에서 2배를 갔듯이 이렇게 소형주들이 빠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저렇게 그 OLED 관련해서 흐름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소형주 위주로 보는 게 역시나 내 계좌에 수익을 주는 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친구도 이제 이 중형주보다는 소형주 주는 게 맞고, 이쪽에서는 선익이 대장이에요. 근데 너무 높아. 이미 많이 올랐어요. 월봉에서 보면 예전에 최저점이 3,400원짜리였는데 10배를 넘게 올랐어요. 이렇게 지금 4만원대 가 있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죠. 그죠?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불안하게 봤어요. 20경선 손절이긴 한데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사기는 굉장히 불편하다.
불편한 거에 정 사고 싶으면 60일선 근처 매수고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얘는 모아가는 종목이 아니죠. 우리가 주식을 모아가는 자리는 이런 데예요. 여기는 모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손절 개념을 무조건 갖고 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또 하나가 야스죠. 자, 야스는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렸어요. 여기. 괜히 낮을 때 얘기해 드렸는데 6,200원짜리가 100%를 찍었죠. 모든 주식은 2배를 가게 되면 조정이 들어오게 돼요. 뭐를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매일 KB오토시스를 봐가지고 좀 신나긴 한데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까요? KB오토시스를 제가 얘기해 드렸을 때가 여기에요. 그죠? 여기였었고 정확하게 2배를 찍었습니다. 4,000에서 8,000원 찍었기 때문에 2배를 넘게 찍었죠. 주식이 2배를 찍게 되면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조정권이 있으니까 지금 매수죠. 야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점이 6,200원짜리가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2배를 찍고 조정이 들어왔죠. 어디만 안 깨면 되냐?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냥 20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20개월선 자리가 정확하게 1,900원이기 때문에 1,9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또 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주봉이나 일봉에선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이런 데가 되죠. 60일선. 60일선 근처 매수.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인베니아죠. 인베니아 어제 떴어요. 어제 잠깐 움직였는데 사실 인베니아 월봉 H 높진 않은데 다중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싼 편이죠. 굉장히 싼 거예요. 재무가 아주 엉망은 아니야. 이전 저점인 그 1,3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잘 들고 가시면 되고 지금 거래량의 변화가 확실하게 생겼죠. 확실하게 생겼고 물론 일단 추세는 깨졌기 때문에 지켜보긴 하는데 이런 바닥 근처 가가지고 다시 돌아 나가게 되면 무조건 매수죠.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 띄우고 갭을 띄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바로 세력이죠. 이 거래량이 어디서 들어왔냐면 앞전에 있는 이 모든 물량을 돌파하는 아주 의미가 있는 거래량인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쫓아가 사지만 않으면 이렇게 눌림목이라는 걸 주죠.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게 돼요. 이해하셨죠? 잘 보고 계시고. 동아일텍의 위치는 좀 높지만 속도는 빠를 수 있는데 역시나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대신에 깨지만 하면 바로 뛸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 친구는 일봉이나 월봉 위치가 높기 때문에 역시나 60일선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할 각오로 들어갑니다. 예선테크는 위치가 많이 낮은데 사실 외바닥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불안하니까 860원 깨면 손절할 각오로 사시면 돼요. 대신에 깨면 손절이고 HB솔루션은 240원 위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HB솔루션 같은 경우 이전 바닥만 깨지 않으면 향후에 OLED 관련해서 빵 때릴 수 있고 오늘이라도 날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죠. 이렇게 240원 깨지 않는 자리에서 봅니다. HB 테크놀로지가 더 빠를 것 같죠. 월봉에서 보면 이 친구가 사실 굉장히 빠른데 HB 테크놀로지 월봉 H가 높진 않아요. 정확하게 20개선 찍어주고 있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전 정확히 찍고 나갔죠. 굉장히 중요한 매수 자리가 되고 오늘이라도 20일선을 안 끼거나 5일선을 안 끼면 또 뜁니다. 앞에 이렇게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온 애가 충분히 눌림목을 주고 뛰어 올라가고 있는데 OLED는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어제 신도기현도 잘 보셔야죠. 신도기현 월봉 H가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 높은 데가 아니고 근데 물론 이제 대바닥권은 아니죠. 원래 신도기현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엄청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잘 보셔야 되고 주봉에서 보면 60주선만 지켜주면 돼요. 따라서 일봉에서 봤을 때 24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손절이에요. 어중간하죠.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동현 같은 친구도 사실 OLED 관련 이제 메리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올라갈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 다른 친구들도 좋고 이런 그 LG 디스플레이 좋긴 하지만 얘네들이 조금 속도가 빠를 확률이 있고 아직 안 올라간 애들도 많이 있죠. 그죠? 참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비아트론 특히 FNS텍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죠. 흐름이 좋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241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그게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뭐 힘스라든가 제이스텍 아바코는 조금 높아요. 아바코는 사실 이 친구가 511 쪽에서는 예전부터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놓은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데가 매수 타임이 예전에 보고 있었어요. 이때가 19년도였었는데 아바콘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지금의 자리는 무척 높다. 선익하고 똑같이 대장주가 되긴 하는데 역시나 5개월 선만 깨점 뛸 수는 있어도 자리는 꽤 높다 보시고 영호디라든가 덕산테코피아라든가 뭐 덕산네오록스 같은 애들은 조정권이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잘 사놓으면 앞으로도 아마 이런 OLED 관련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특히 램테크놀로지 같은 친구들도 대량 거래가 들어온 친구들이라 꾸준히 잘 보시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어쨌건 OLED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아마 시장이 더 좋아질 거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커나가듯이 전기차에 관련된 그 화면이 OLED 시장이고, 또 하나가 2차 전지고, 결국은 폐배터리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앞으로 성장성이 확보된, 즉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성장주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정권이 들어오거나 바닥권에 있을 때는 잘 매수해 놓으면 무조건 좋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 그루트 좀 볼게요. 물 한 잔 먹고 HLB 그루트 좀 볼게요.